자,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축제와 놀이에 관련된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축제나 놀이와 같은 이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었죠.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것이 어떠한 트렌드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사회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놀이 수단이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 네, 그런 식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이 우리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호의진가의 놀이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놀이라는 것 자체가 뭐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재미와 의미와 뭐 체험 등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놀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의 놀이와 유아의 놀이는 조금 다르게 보죠. 사회적인 시선이에요. 유아는 일반적으로 노는 게 자기 삶이죠. 애기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놀기만 하잖아요. 뭐 특별히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논다라는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 의미에서 무엇인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다고 보는 것이지만,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신분석학자들이 봤을 때는 유아들이 노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학습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소통하는 방법,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를 카피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요건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노는다는 행위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유아들한테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들은 근데 이 놀이라는 개념이 성인으로 넘으면은 현대사회로 넘으면서 이제 일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가 활동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관광 활동도 하나의 놀이의 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뭐 요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고 별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이제 이 뒷부분부터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축제와 놀이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미디어가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영상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매개체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미지하고 매체가 조합이 되기 시작하더라. 자, 이미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내용을 기계적인 수집, 제작, 처리한 콘텐츠를, 결국은 기계적 수집, 제작, 처리한 콘텐츠라는 거는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연을 보고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목적성을 갖고 제작을 하고 제작을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적 전자적 장치로 재생을 한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욕을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거와 영상으로 보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녹화한 화면을 보는 거하고는 뭐예요? 재생을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소비가 되지는 않아요. 동시성, 서비스의 동시성이라죠. 동시에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느끼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만들어진 어떠한 전자기기나 뭐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재생하는 거고 계속 볼 수 있겠죠. 재생해서 일정 시간과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과거에는 일정한 시간이었어요. 왜요? 만들어서 몇 시에 뿌렸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이 일정 시간이라는 것도 뭉겨 없어지기 시작했죠. 전자장치로 재생해서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그러니까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 얘기만 해도 옛날 얘기예요. 공간적 제약이 있었고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요거는 지금도 동일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이 나온 후로 또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냐면은 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또 없어졌어요. 자, 미디어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편집해서 했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접속해서 어느 공간에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무너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의 미디어는, 영상 미디어는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가 있었고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 방송 이런 게 아주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한 장벽마저 무너져 버렸죠. 이게 굉장히 커다란 혁명 같은 사건이에요.
유튜브가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 유튜브가 활성화됐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놀이나 모든 트렌드 자체도 굉장히 큰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면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방송으로만 하더라도 공중파 방송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과거에는 뭐 10대, 뭐 20대,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올드화 됐어요. 대상 자체가. 이유는 뭐냐면은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네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가 유튜브예요. 예.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파 방송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게 생기면서 아무 시간대에 원하는 것을 내가 소비자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상품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서는 뭐 공중파 몇 개사에서 만들어서 장악을 해서 그 시간대에서 이것을 뿌렸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광고를 붙이면서 수익을 제작자가 만들어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컨트롤할 수가 있었어요. 그 생산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 너무 다양한 생산자가 생겨요. 개인 방송부터 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그게 생기고,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어떠냐면은 길게 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긴 거 안 보죠. 굉장히 요약되어 있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트렌드 자체가 자극적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미지라는 게 어떠한 매체와 조합을 돼서 나오는 게 이제 영상 미디어인데,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그 영상 미디어도 엄청난 속도로 또 변해 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트렌드는 뭐냐면, 놀이라는 트렌드도 끈덕지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놀아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짧고 임팩트 있고 자극적이고 이런 놀이 트렌드로 유행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도 또 하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짧고 강력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현대 관광하고 엮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 관광객들의 특징이 자주 짧게,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쓰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의 발달, 다 모든 거는 한 개만 특출나게 돋보이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거나 사회철학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영상 미디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영상 미디어가 관광을 한번 연결을 시키면은,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는 전통적인 시각이죠.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채널, 일본 오사카를 가까운 여행 작가들이 찍어놓은 거, 이런 걸 보고 대리 경험을 한다. 이건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사람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얘기고, 지금은 또 변했어요.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친밀성 및 관심이 형성이 되죠. 영상 미디어로 먼저 통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 그곳을 먼저 예습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밀하고, 난 이거 관심 없네, 여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곳이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친밀과 관심이 형성이 되고, 영상물에 노출된 장소 및 매력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의 관광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영상물에 이것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누구나 오사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꽃게, 그 큰 개에 그려져 있는 간판이 있자면은, 도톤보리에 있는 그 길링코 이렇게 만세 뭐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데가 노출이 됐다면 거기 가서 사진 찍는다든지 활동, 이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걸 학교에서 지금 트렌드 연구인데 가르치면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쵸? 자, 이런데,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점점 갈수록 영상 미디어도 개인 영상으로 진행되고, 결국은 제공하는 사람들이 제공한 것을 보고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껏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껏 고를 수 있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다 고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취향에 맞는 방송을 고르고, 내 취향에 맞는 출연자들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맞춤 형식으로 거의 돼버렸어요. 방송 자체가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거에 가장 한 게 유튜브라는 그러한 괴물이 나타난 것이고, 마침 며칠 전에 전 텔레비를 솔직히 잘 안 봐요. 저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지 TV를 잘 안 보는데, 뉴스 난 거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 유튜버가 출연을 했다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헬스 하시는 분인데, 김계란 씨인가 뭐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나오고 안경 쓰시고 선글라스 쓰고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뭐 런닝맨인가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유튜브하고 이제 공중파가 완전히 다른 그런 거였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세진 거예요. 개인 방송에서 인기 스타들이 공중파 인기 스타보다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갖게 됐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영상 미디어와 관광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다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관광공사라든지 관광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선전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 작가라든지, 아니면 여행 작가, 한동안 유행했었던 여행 작가, 뭐 여행 생활자 그래갖고 TV 나와갖고 뭐 여기 소개하고 막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보는 프로죠. 이제는 젊은이들 그런 거 잘 안 보거든. 그런 시대가 있어서 대리 경험과 이런 걸 했어요. 지금 또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변했냐면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예능으로 이제 완전히 변했죠. 예능. 그 예능도 초창기에는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보는 거, 그곳에 가서 그냥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능이었으면, 지금의 예능은 뭐예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걸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 경험과 친밀성 및 관심 형성 자체가 점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진정성 경험을 할 때 일상이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수업에서 이제 일상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상이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관광을 떠나는 가장 큰 목적이라 그래야 되죠. 팩터, 요인 중에 하나가 일상 탈출이란 말이에요. 그쵸. 푸시 팩터는 일상 탈출이란 게 굉장히 커요. 내가 일상을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상에서의 그런 루틴, 반복적인 삶, 이런 게 지겹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인데, 과거의 관광이라는 거는 잠깐 떠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신기성을 본다든지 이런 거였으면은, 현대 의미의 관광은 뭐래요? 훨씬 더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길 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점, 현지인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걸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도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은, 현지에 가서 일을 하죠. 현지적인 삶이에요.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의 일상인과 같은 모습을 하는 쪽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관광 트렌드 자체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방송이 이런 게 잘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관광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특별한 이제 매력물을 보러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훨씬 더 진정성 있는 활동, 그 현지인의 녹아드는, 하지만 현지인은 아닌 그러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뭐 이발소, 무슨 이발관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민정식 나왔던 거. 그리고 막 유행했었던 게 파리에서 포차를 한다든지, 굉장히 현지의 일상의 모습에 관련된 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포차라든지,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아까 말한 이발소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의 예능이 나아진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인포메이션 전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광에서. 영상 미디어는 그런 거 이제 하진 않습니다. 엄청 빨라요, 속도가. 이랬을 때 이 대리 경험도 그냥 관광객으로서의 대리 경험이 아니라, 현지의 트렌드 자체는 현지인이 현지에서 느끼는 평범한 삶,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라고 느끼는 착각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안 보던 걸 봐서 과거에 보던 그런 친밀성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현지에 가서 마치 사는 것처럼, 나는 한국에 있지만 내가 마치 스페인 세비야에 가갖고 그냥 단순한 업무를 하고 그렇게 현지인들처럼 사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영상 미디어에서 해요. 그 얘기는 결국 관광물에서, 옛날에는 영상물에 노출된 장소 및 매력물을 대상으로 관광객 관광 활동이 있었다면, 영상에 에펠탑이 나오고 영상에 어떠한 장소나 아니면 영상에 어떤 다리가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대상으로 관광객이 가서 관광객이 하는 활동, 사진 찍고, 아니면 거기서 제일 흔한 게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영상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변했다? 완전히 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변했어요. 예능이 관광하고 이제 엮여갖고. 그래서 관광의 전통 개념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현지에 갔을 때 나도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매력물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갔을 때 현지인들처럼 소도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하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뭐 책 보고 카페에서 책 보고 현지인들의 일상을 즐기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변했어요. 그러면 영상 미디어하고 관광도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영상 미디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내 논문 하나 써야 되겠구나. 자, 제 생각이긴 한데 뭐냐 그러면은 관광이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시각화돼서 나타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영상 미디어의 그런 관광에 관련된 방송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도 좋고 동의 안 해도 좋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관광의 과거의 다큐멘터리의 위주였으면, 정보 전달의 위주였으면은 그게 그 다음에는 1박 2일처럼 게임을 하고 그 장소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현지에서 생활을 하는 레스토랑을 내고 미용실을 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변해간다라는 거는 어떠냐면은 관광이 벌써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미디어보다는 관광이 훨씬 빨라요. 관광에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트렌드 변화라든지 이런 게 훨씬 빠른데, 영상은 그것을 뭐로 보여주는 거냐면은 시각화돼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관련 방송들을 주목해서 보면은 여행 무슨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일상 장소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인기 있는 방송을 잘 보시면은 그러한 변화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이런 거였다면, 그게 더 나아가서 1박 2일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뭐가 됐죠? 꽃보다 할배가 나왔죠. 그것도 결국은 할아버지들이 여행하는 거를 따라가서 찍는 거예요. 찍는 거에 하죠. 그러면서 그 캐릭터들이, 지금은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돼요?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방송들이 나오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관광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것이 그대로 녹아서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 미디어와 관광 이미지라는 것은, 영상 미디어에서는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보여줘요. 영상 미디어에 따라서 관광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먼저는 관광 이미지예요. 관광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상에서 미디어,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었듯이 미디어에서 영상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게 뭐라죠?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재생산해낸다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 수업에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무엇인가 그 시각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지각을 하고 눈으로 보고 지각을 한 다음에 표상의 단계까지 가잖아요. 표상의 단계까지 가는데 그 단계에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거에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그런 푯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인지 단계로 돌아가고 계속 이런, 그리고 거기서 인지를 해서 내가 표상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죠? 반복적인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 재생산이 일어나죠. 그 장소에 대한. 어쨌든 영상 미디어하고 관광 이미지도 결국은 이러한 반복적 재생산을 통해서 장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목적지 이미지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관광 목적지 이미지와 장소 이미지는 오직 미디어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냐? 그런 게 아니에요. 미디어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표출됨과 동시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이미지의 국제화를 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스무리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하고, 이미지의 국제화, 이런 거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관광으로 봤을 때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관광에서 있었던 점점점 진정성 추구, 오센티시티 추구의 관광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그러한 것을 앞당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IT 기술이죠. 이 IT 기술이 관광의 트렌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거는 일반적으로 관광에서는 쓰지는 않고 그 신문방송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노매드나 노매디즘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매드라는 노마드, 뭐 노마디즘, 뭐 노마드, 노매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단어는 유목민이라는 단어예요. 유목민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다니죠. 목초지를 따라서 돌아다녀요. 그냥 노매드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특정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학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노매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떠한 가치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새로운 자아, 결국 뭐예요? 진정성이죠. 새로운 자아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을 노매디즘이라고 표현해요. 노마디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노매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하나의 기존 방식에 얽혀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빨리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노매드라는 표현도 쓰는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자유롭게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에서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전혀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디지털 노매드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오래된 사람이 돼 갖고, 저희 부모 세대는 전혀 아니고, 자, 시공간 제약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 축적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핵심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미디어라는 것이 중간에서 무엇인가를 컨트롤을 해 갖고, 영상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죠. 방송사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특히 방송사죠. 이런 데서 시공간 제약이 있었어요. 몇 시에 무슨 드라마를 보여줘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올인이라든지, 올인은 좀 너무 그렇다. 더 옛날에 모래시계, 제 어릴 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나 떨고 있니 나왔던 최민수 씨 그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 그 모래시계 방영하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30몇 프로 나왔다,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간을 어디서 봐요? 집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공간 제약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현재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따라서 시공간 제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무시가 돼 버립니다. 시공간이. 아무 때나 원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시공간 제약이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고 답답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 디지털 노매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비 같은 거 안 보고 다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분명히 취향 자체가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기본적인 취향이 변해갔다라는 거는 여행이나 아니면은 놀이에 관련된 트렌드 자체도 완전히 변해간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현대적인 트렌드는 더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이거에 젖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놀이의 가장 끝판왕은 결국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새 관광에서도, 요새도 아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던 게 가상현실과 증감현실이에요. 그렇죠? 가상현실, 증감현실인데, 가상현실이라는 게 현실과 대립되는 가상의 공간, 그러면 가상현실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현실과 대립되는 가상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과 대립되는 가상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대립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상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레비가 2002년도에 얘기한, 레비는 굉장히 그 유명한, 아니 저희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마케팅이나 이쪽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이 분이 얘기를 했을 때 일단 2002년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실제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하고 완전히 다른 생뚱맞은 모습이, 막 사람이 막 머리가 3개 달려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는 세계하고 똑같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와 똑같대지만 단지 이게 우리가 느끼는 숨쉬는 현실이 아닐 뿐이다. 그래서 현실과 대립되는 공간이지 실제와 대립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상현실은 될 수 있으면 실제와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상현실이 성공을 하려면. 반면에 뭐야, 단지 우리가 사는 현실과 아닐 뿐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결론은 실제를 최대한 비슷하게 카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것이 가상현실의 핵심 개념입니다. 실제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가 아닌 세계예요. 진짜 같아. 근데 진짜가 아니야.
또 이것도 옛날에 제가 얘기했었던 진정성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의 개념이죠.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야. 관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진정성 있는 관광 형태를 한다고 실제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현지인 같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뭐예요? 아니죠, 결국은. 예. 어쨌든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의 현실 세계와는 분명히 단절이 되어 있고, 관광으로 치면 뭐와 단절이에요? 나의 주거지에서 했었던 일상과의 단절을 또 뜻하겠죠. 굉장히 철학적 내용이죠. 재밌죠. 그럴듯한 이야기와 그럴듯한 그림을 통한 사회관계가 형성돼. 그럴듯한 이야기, 그럴듯한 그림은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이야기야, 진짜 같은 영상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조금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